자, 19과 20과 최대한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19과의 그러니까 19과의 142페이지 두 번째 단어를 보면은 credibl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단어 친구들은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일단 able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reliable도 내가 써놨죠. dependable도 써놨어. 요 세 단어가 동의어라는 생각을 먼저 해줘야 돼요. credible이 믿을 수 있는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얘네 세 개 다 뜻이 뭐였던 거야? 믿을 수 있는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able이 명사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 ability가 된다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 다 ability 있는 거 보이죠? 그럼 믿을 수 있는 거를 명사로 바꾸면 신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중요한 단어 같죠? 중요한 단어 맞고요. 요 형용사 3개, 명사 3개를 다 외워두는데 이 단어들이 왜 믿을 수 있느냐란 뜻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먼저 credi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credit이라는 단어에다가 able이 붙은 거예요. 우리 신용카드가 영어로 크레딧 카드죠. 신용카드를 왜 주는 거야? 너네 지금 은행 가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니? 못 만들죠. 미성년자라서.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은행이 뭘 믿고 너네한테 돈을 빌려줘?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크레딧은요. 신용이란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능한 이란 뜻이니까 크레디블이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 된 거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reliable은요. rely에다가 able이 붙은 거고 depend는요. 당연히 depend에다가 able이 붙은 거죠. 근데 우리 rely on, depend on 둘 다 무슨 뜻이야?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내가 누군가한테 의존을 하려면 그만큼 그 사람을 믿으니까 의존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reliable, dependable 둘 다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6개의 단어는 한 묶음처럼 외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바로 밑에 단어에 dispensable이라는 단어가 있고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플러스 표시에 보면은 dispense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첫 번째 뜻 분배하다, 두 번째 베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분배하다, 베풀다면은 분배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이 돼야 되잖아. 근데 dispensable이 왜 불필요한이란 뜻이 되냐 말도 안 되게. 그 이유는요. dispense라는 동사와 with가 붙은 dispense with라는 동사가 다른 뜻이기 때문이야. 이걸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dispense 방금 읽은 분배하다 베풀다가 많이 안 나와. 그리고 베풀다까진 굳이 몰라도 되고요. dispense란 단어 자체가 분배하다긴 한데 잘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많이 나옵니다. dispense with. 얘는요. with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올 거 아니야? 뭐뭐 없이 지내다, 없이 살다 라는 뜻입니다. 좀 웃기죠? dispense with가 나오면은 땡땡이 없이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뭐 없이 지내다 라는 단어 자체에서 able을 붙인 거야. 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땡땡이가 없이 지낼 수 있는 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불필요한 이라는 단어가 된 거야. 어이없게도. 그러면 분배 베풀다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맥락을 보면은 요 단어에서 이 단어를 뽑아낸 거고 거기에다가 in과 able이 붙어진 indispensable이라는 뜻까지도 우리가 외워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아이고 소리 어지럽죠? in이 붙어 있으니까 불필요한에다가 in이 붙었어. 그럼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엄청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단어는요, 부정어처럼 생겼지만 특이하게도 필수적인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 단어도 고난도고 이 단어도 고난도야. 왜냐면 둘이 뜻이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걸 외우려면은 dispense with를 외워야만 암기가 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세 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indispensable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빈출어휘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빈출인데 고난도다. 이런 단어는 내가 어렵다고 딱 합니다. 그래서 dispense with 뭐뭐 없이 지내다, dispensable 뭐뭐 없이 지낼 수 있는 이란 뜻이니까 불필요한, indispensable은 뭐뭐 없이 지낼 수 없는 이니까 필수적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able 덩어리로 가면요. 1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어에 tangible 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만질 수 있는 이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맞고요. 써볼게. 만질 수 있는 이란 뜻이면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유형의 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단어 intangible은 만질 수 없는 이란 뜻이 될 거고 형태가 없는 거니까 무형의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밑에 뜬금없이 material, 요거 물질적인이란 뜻이죠. 요런 단어를 갖고 왔고, 옆에 보면은 non-material, 얘는 비물질적인이란 뜻이 되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quantitative, 그 다음에 오른쪽에 qualitative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일단 뜻을 써줄게요. 왼쪽 친구가 quantity에서 나온 양적인이란 뜻이고요. 오른쪽 친구가 quality에서 나온 질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 단어가 서로 관련성이 없는데 왜 갖고 왔냐? 사실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야. 요거는 단어 자체의 관련성이라고 하긴 좀 힘들고요. 여태까지 수능에서 나왔던 문맥상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일한 단어로 본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이야.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물질적인이라는 거는 돈과 관련이 돼 있을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럼 너무 물질적인 것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돈만 밝히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물질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그런 느낌의 물질적인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고 나면은 quantitative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양적이랑 질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자, 양적인 거는 내가 수치화, 통계화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질적이라는 거는 수치화를 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좋은 이유를 내가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 있어? 그건 아니죠. 얘가 한 달에 나한테 100만 원씩 준다.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친구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요. 질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받은 성적, 엄마한테 받은 용돈 요런 거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건 양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대충 알겠어요? 그럼 내가 아까 물질적인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는 양적인과 유사한 맥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tangible, 얘는 유형, 형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방금 물론 성적 이렇게 하면 숫자니까 형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물질적인과 굉장히 유사한 단어로 평가원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거꾸로 오른쪽 애들을 볼게요. intangible, 만질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 치자. 이거 물질적인 거야, 비물질적인 거야? 당연히 비물질이죠. 근데 뭐 너는 사랑하니까 나한테 밥을 사줘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은 물질적인 느낌이 되겠죠. 근데 원래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은 비물질적인 거고 만질 수도 없고요. 수치화가 안 되니까 질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돈이라는 개념 자체는 만질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며 양적이겠죠. 요런 맥락으로 바라보면은 왼쪽 세 가지의 개념과 오른쪽 세 가지의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걸 지금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요 느낌을 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지문을 봤을 때 같은 말 다른 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조금 비교적 최근 3년 안에 나왔던 빈칸 문제 중에서는 두 단어가 같은 맥락으로 나온 적이 한 번 있고요. 되게 옛날 한 6년 전에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단어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 개를 묶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요 정도 확장은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금 내가 quantitative랑 qualitative를 설명하면서 그 기본 단어가 되는 게 quantity, 양이라는 뜻이고 quality, 질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정말 놓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quality의 두 번째 뜻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뜻은 질의 개념이에요. 아, 이 물건 질이 참 좋네요. 요 뜻. 근데 두 번째는요. 특징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 개념. 근데 요 개념을 진짜 잘들 모르더라고. 근데 이 뜻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특징이다라고 할 때 proper quality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 그쵸? 그럼 적절한 특징이 되는데 얘를 적절한 질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어떤 물건의 질이 좋냐 안 좋냐로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 근데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의 특성을 나타낼 때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적절한 특징이라고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개념을 모르면 해석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는 무조건 질과 특징이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꼭꼭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144페이지 첫 번째 단어 보면은 duplicat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의 du를 re로만 바꿔도 정확하게 똑같은 뜻이 됩니다. 둘 다
복제하다, 복사하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쉬운 단어 뭐랑 똑같은 거야? 카피랑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정확하게 동의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단어책에는 duplicate가 형용사 똑같은 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복제를 하고 복사를 한 거니까 똑같은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단어들은요, 동사 뜻으로 외워주시고요. 복제하다로 외워주는 게 가장 활용도가 좋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144페이지 마지막 단어가 deduce고요. 14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어가 deduct거든? 두 개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뜻이 아예 딴판이야. deduce라는 단어는요, 일단 동사고요. 추론하다 라는 뜻이에요. deduct라는 단어는요, 동사고 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이너스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 얘가 명사가 될 때 디덕션이고요. 디덕트가 명사가 될 때도 디덕션이야. 그냥 겹친 거야.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 그래서 디덕션은 뜻이 몇 개가 되겠어요? 당연히 두 개의 뜻이 있을 거고, 첫 번째는 무슨 뜻이 있겠어? 추론이라는 뜻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뺀 거니까 뺨이라고 외워도 되긴 해. 근데 이 단어책에는 이제 공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공제가 무슨 개념이냐면 세액 공제라는 말 들어봤니? 세금을 공제하는 거, 세금 좀 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 계산을 할 때 뭔가 빼는 거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공제라고 해요. 근데 공제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빼다의 명사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뺄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알겠지? 그래서 디듀스가 추론하다인데 이걸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추론이냐면 연역 추론하다거든요. 근데 추론에는 크게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자, 그냥 말로만 해볼게. 귀납 추론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모든 걸 관찰해 봤는데 그 까마귀 예시가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까마귀가 까매, 두 번째 까마귀도 까매. 그렇게 내가 쭉 관찰했는데 99번째 까마귀도 까만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추론할 수 있어? 100번째 까마귀도 까맣겠구나 라고 추론하는 게 귀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학의 귀납법이란 얘기도 있고 하나하나 봤더니 다 그렇다. 근데 연역 추론은 뭐냐면요. 그냥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A는 B야. 근데 알고 보니까 B는 C인 거야. 그럼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아, A는 C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게 연역 추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온 디듀스는 연역 추론하다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뭐 영어 지문을 풀 때 도움은 안 될 텐데 상식으로 귀납과 연역은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146페이지에 prosper라는 단어를 볼 건데 이 단어를 생각보다 너네가 잘 모르더라고. 동사고요. thrive랑 똑같은 뜻입니다. 얘네 둘 다 번영하다, 뭔가 잘 되다 라는 뜻이에요. 왕국이 번영했다 이런 느낌으로. 경제가 번영했다. 그리고 얘네의 형용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prosper에다가 us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prosperous가 될 거고 형용사 무슨 뜻이겠어? 번영의, 번영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사 prosperity가 나와 있어서 얘는 번영이란 뜻이 되겠죠. 근데 참고로 요 명사 형태는 많이는 안 쓰입니다. prosper라는 동사랑 prosperous라는 형용사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단어가 길어져서 그렇지 기본 형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요. integrate라는 단어 보이니? 요 단어 integrate는 통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통합이라고 하니 내가 머릿속에 incorporate라는 단어도 떠올라서 두 개가 같은 맥락으로 쓰이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integrate도 역시 into가 보통 많이 와. 근데 into라는 건 사실 to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into도 to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뜻을 뭐라고 하면 되냐? A를 B로 통합하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integrate란 단어를 봤을 때 into를 먼저 확인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A 덩어리가 B라는 덩어리로 통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integration이라고 썼으니까 품사가 뭐겠어? 명사일 거고 얘가 통합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incorporate도 마찬가지야. 사실 corporate란 단어가 뭐야? 요 단어만 보면요. 얘 형용사 아닙니까? 그리고 쉬워요. 회사의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당연히 기본 어휘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include 할 때 그런 in을 붙여준 거야. 그럼 회사를 뭔가 통합하는 이미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incorporate A into B도 똑같이 A를 B로 통합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됐지? 그 다음에 incorporation이라는 단어가 명사 형태가 되는 거고 얘 역시 통합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장해 봅시다. corporate가 회사의였어. 그러면은 corporation 요 단어는 뭘까? 당연히 회사겠죠. 그래서 앞에 in이 있냐 없냐가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 아예 통합하다 통합이 될 수 있고 회사의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지? 요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19가의 마지막 단어 retail이라고 나와 있죠. retail이 우리 도매업자, 소매업자 할 때의 그 소매예요. 슈퍼마켓 같은 거. 그리고 wholesale이 도매예요. 도매가 바로 뭐 농부한테서 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쌀을 파는 게 도매업자고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판 다음에 소매업자가 이제 소비자한테 파는 맥락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살짝 써볼게요. 프로듀서가 제작자, 생산자일 거 아니야. 만약에 농사라면은 farmer가 될 수도 있고 얘네가 먼저 누구한테 팔아? 도매업자한테 팔아요. 근데 내가 wholesale에다가 이렇게 er을 붙이면 도매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매업자는 누구한테 팔겠어? 소매업자한테 팔겠죠. retail도 마찬가지로 er을 붙이면 retailer, 소매업자가 됩니다. 얘네가 소비자한테 팔죠? 소비자를 영어로 consumer라고 하죠. 요 맥락의 지문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맥락이고 한국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중간에서 이 단어랑 이 단어만 몰라도 아예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er이 붙으면 사람이라는 것만 업자만 붙여주면 되고요. 리테일과 홀세일이 반대말이다 이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19가고 이제 20과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20과 딱 봐도 양이 많죠? 첫 번째 149페이지 두 번째 단어에 withdraw라는 단어가 있어. 이 단어가 좀 다이어예요. with라는 게 사실 좀 반대의 이미지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withstand도 저항하다 견디다가 되는 거고 withhold도 홀드를 하는데 안 준 채로 홀드하는 거니까 주지 않다가 되는 거야. withdraw도 draw가 원래 좀 끌다 뽑아내다거든? 근데 그거를 좀 잡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부정어가 됩니다. 그래서 withdraw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취소하다의 개념이 있어요. 취소하다, 철회하다. 그럼 내가 뭔가를 그만두고 저 그냥 안 할래요 하는 게 취소하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를 전쟁 중에 군대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면은 군대가 철수한다 그러죠. 이 게임은 승산이 없으니까 철수한다. 다시 말해서 물러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결국에 같은 맥락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취소한다, 철회한다가 결국에는 그만두다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1번에다가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을 알아두면은 사는데 도움이 되는데 인출하다예요. 인출한다는 게 뭐야? 돈을 인출한다는 거죠. 우리 돈을 어디서 인출해? ATM기에서 인출하죠. 해외여행을 갔다 치자. ATM기에 보통 한국어 안 적혀 있잖아. 영어로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ATM기에서 내가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카드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ATM기에 카드를 넣고 막 이것저것 눌러야 되는데 뭐만 찾으면 되냐면요. 여기 나오는 withdraw만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얘 명사 형태로 보통 쓰기 때문에 withdrawal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인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withdraw가 나올 때까지만 뭔가 딱 누르다 보면은 이게 예금 인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돈을 뽑고 싶을 때는 withdraw라는 단어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의 이미지는 뭔가 그만두고 취소하고 철회하고 물러나면서 돈을 뽑는 이미지까지 갖고 있으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첫 번째 단어 보면은 adolescen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단어죠. 이 단어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요. 청소년이란 뜻이에요. 청소년 혹은 청소년의 라는 뜻이고 자, 청소년이 되기 전에 애들은 유아죠. infant가 유아 혹은 유아의라는 뜻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단어들은 뭐냐? 얘는 지금 infancy, 그 다음에 adolescence 하고 C가 붙어 있죠. 얘네들은 그 기간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infancy는 유아기, 그 기간이고요. adolescence도 청소년의 그 기간, 청소년기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근데 이 단어를 하나하나 달달 외운다는 게 아니라 일단 뜻을 아시고
문맥에서 봤는데 약간 유아 기인 것 같아. 아니면은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한 명의 유아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해주면 돼요. 굳이 꼭 구분해서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나는 알려준 거니까 알아만 두면 됩니다. 대신에 infant가 유아고 adolescent가 청소년인 건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내려오면 150페이지 맨 마지막 단어가 discern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첫 번째는 알아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식별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뜻이거든. 봐봐. 깜깜한 어둠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너를 막 이렇게 막 만져가지고 탁 알아봤어. 아, 너 누구구나 하고 알아본 거는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이랑 너를 식별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보다로 외워도 되고 식별하다로 알아봐도 그러니까 외워도 되는데 discern 자체는 식별하도록 외우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때문인데 able이 붙은 친구들인 거 보이죠? 그러면 discernible은 알아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 in이 붙었죠? 그러면 알아볼 수 없는 이란 뜻이 되고 이 단어를 식별할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이라고 외워줘야 조금 더 편합니다. 식별할 수 없는, 여기선 식별할 수 있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식별이 너무 입에 안 붙고 전 알아보다로 하고 싶어요. 그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다, 알아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없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음 단어 151페이지 첫 번째 단어 보면은 biography 이 단어가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biology랑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고요. biography는 우리가 위인전 같은 거 읽을 때 사람의 역사를 쭉 써놓은 거를 전기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다가 오토라는 단어가 붙었어. 그럼 누가 쓴 거야? 본인이 쓴 거야. 그걸 우리가 자서전이라 그러죠.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알고 있을 건데 바로 밑에 보면은 내가 그래 fe에서 안 끝나고 fe커를 붙여서 형용사로 지금 만들어놨어. 그럼 원래 무슨 뜻이겠어? 자서전의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책이랑 관련이 너무 되어 있잖아. 요 단어는요. 뜻 자체가 먼저 써볼게요. 자전적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의 과거 기억과 관련된 이란 뜻이에요. 자전적이라는 거.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래서 autobiographical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memory 같은 게 붙을 수 있어요. 혹은 recall 이런 단어가 붙을 수 있거든. 그러면 자전적 기억, 자전적 회상이라는 뜻이 되는데 내가 뭐 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뭐 중학교 때를 되돌아보는 그런 이미지인 거지. 알겠죠? 그런 단어를 우리가 자전적인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알면 됐고요. 151페이지 마지막 단어가 동사 signify라는 단어가 있어. 이 단어가 지금 두 가지 뜻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의미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의미하다랑 중요하다는 너무 다른 단어 같아. 근데 significant 이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빈출어휘인데 이 단어 자체가 의미 있는 그 다음에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형용사로 보니까 얘랑 사실 거의 같은 말 아니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뭐 너의 그 행동은 굉장히 significant 했어 라고 했을 때 의미 있었어, 중요했어,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외워줘도 되는데 동사일 때는 꽤나 달라 보이니 아라는 두자 이 정도예요. 뭐뭐를 의미하다, 뭐뭐를 중요시하다 이런 뜻. 알겠죠? 그 다음에 조금 추가적으로 쓰고 싶은 건 significant에다가 상당한이라는 뜻으로 확장이 돼서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내가 considerable이라고 써놨죠. 왜냐면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상당한이기 때문이야. 상당한은요, 보통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 쓰일 거 아니야? 상당한 성적, 뭐 상당한 키라고 하면은 키가 큰 거고 성적이 되게 높은 거잖아. 그래서 약간 수량을 나타낼 때 많이 써요. 상당한, 많은이란 뜻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의미 있는도 긍정, 중요한도 긍정, 상당한도 긍정이라 맥락은 같아. 근데 웬만하면은 세 개가 다 있다는 걸 알아두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를 어디로 갈지는 좀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되고 considerable로 쓰였을 때는 무조건 상당한이다 라고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린 다음 장으로 가서 conceive 보이나요? 152페이지에 이 단어 세 가지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별로 외우는데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상상하다, 두 번째 생각하다, 생각해내다, 세 번째 임신하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좋냐? 상상, 임신 이렇게 외우면 웬만하면 잘 외워지거든.
근데 영어 지문에서 conceive가 임신하다로 쓰일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생각하다 상상하다 거의 같은 결이니까 이쪽 단어를 외워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한 번쯤은 세 개가 다 있다는 걸 기억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단어 deceive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 지금 속이다, 기만하다라고 되어 있죠. 동사 형태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 형용사가 2개, 명사가 2개야. 그럼 마치 뜻이 다를 것 같지만 진짜 다행인 건 둘이 뜻이 같고요. 이 둘이 뜻이 같아요. 어렵지 않아? 속이다를 형용사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되겠어? 속이는. 그리고 사기, 치는, 사기의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속이다가 명사가 되면은 속임수, 사기. 그래서 외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너네의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deceitful 이렇게 나오면 처음 보는 단어라 생각해. 갑자기 deceptive? 뭐지?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deception, deceptive, deceitful, 그 다음 deceit. 얘네가 각각 형용사, 명사, 면서 단어를 정확하게 여러 번 봐놔야 속이다에서 확장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deceive를 아는데 이 네 단어를 모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한꺼번에 같이 외워서 제발 효율적으로 외웁시다. 그냥 이거를 이 5단어를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웠다고 쳐봐. 그럼 5번에 힘이 드는 거잖아. 근데 deceive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구나를 머릿속에만 넣어놔도 웬만하면 외울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너무 쉬운 단어 153페이지 첫 번째에 에일리언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뭐야? 라고 하면 모두가 외계인이요 이런단 말이지. 당연히 맞아요. 근데 이 단어는 형용사일 때 이질적인 이라고 해석을 해야 이 범위가 가장 넓고 활용도가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질적인 삶 혹은 이질적인 감정이라고 했을 때 살짝 평상시에 느꼈던 거랑은 다른 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라는 단어가 ordinary 일상적인, normal, 그 다음에 common 이런 단어가 있죠. 근데 이런 단어는 우리가 잘 해석을 한단 말이지. 근데 에일리언이 나왔을 때 약간 맥락이 얘네랑 반대가 되지 않니? 요 생각을 해주면 아 에일리언이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은 단어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seiz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근데 오른쪽에 내가 써놓은 단어도 발음이 seiz예요. 두 개가 발음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다른 단어예요. 먼저 seiz는요 그만두다, 관두다 이 뜻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seiz는 붙잡다,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안 헷갈렸는데 쌤이 이렇게 써서 더 헷갈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예문을 대신 하나씩 써줄게요. seiz의 대표적인 거는요. seize the fire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럼 무슨 뜻이야? 불을 그만두다 라는 뜻이니까 불을 끄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seize는요. seize the opportunity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 그럼 뭘 잡으라는 뜻이야? 기회를 잡아라 라는 뜻이 되겠죠. 요렇게 좀 외워두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 내가 가끔 가다가 뭐 속담 간단한 걸 써주거나 이렇게 예문을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요 예문으로 외워야 가장 정확하고 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ize the fire, 불을 끄다, seize the opportunity,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외워주면 훨씬 편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은 precede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 pre가 원래 이전의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뜻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먼저 일어나는 거라서 선행하다 라는 단어야. 근데 너네가 precede 선행하다는 알면서 A precede B라고 했을 때 두 개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은 B? 이런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무조건 A가 B보다 선행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A가 1번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세기가 18세기보다 먼저 일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우리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중에 뭐가 먼저야? 고려시대가 조선시대보다 선행한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활용도를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예문을 보면은요. 153페이지에 Her words always precede her actions 이렇게 되어 있죠. A가 뭔 거야? 그녀의 말, 워드고요. B는 뭔 거야? 액션이겠죠. 말이 행동보다 우선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들도 중요하니까 잘 외워주시고요.
154페이지 첫 번째 단어를 보면은 캐주얼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 한국어로 읽으면 캐주얼이죠?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있나? 없지 않나? 평상시에 라는 뜻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단어를 보면은 커즈에서 나온 단어예요. 지금 s가 중간에 없는 거 보여? 원래 우리 커즈 명사 무슨 뜻이에요? 원인이란 뜻이죠. 요 단어의 형용사 버전이에요. 그래서 뜻 자체가 형용사 인과 의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얘도 형용사예요. 그래서 딱 보고 발음을 속으로 읽어봐야 돼. 캐주얼인지 커설인지 알겠지? 그래야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아 이게 인과의 얘기였구나 혹은 평상시 캐주얼한 얘기였구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대충 보면 그냥 넘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단어책을 보면요. 캐주얼이라는 단어에 느긋한 무관심한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는 사람의 감정에다가 캐주얼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뭔가 빠릿빠릿한 스타일은 아닐 거 아니야. 되게 느릿느릿, 무관심하고 그냥 뭐 일상적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뜻이 평상시의라는 뜻이 되어 있는 거고 세 번째에 우연한이라는 뜻이 나와 있긴 한데 많이는 안 나오고요. 알아두면 좋긴 해요. 그래서 나도 쓰긴 할게. 이 단어의 세 번째 뜻이 우연한이라는 뜻이 있다. 이 정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단어에 incid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건이란 뜻이죠. incident라는 단어는 너네가 accident랑 보통 같이 외우기 때문에 되게 쉬운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al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순간 조금 복잡해집니다. incidental의 첫 번째 뜻은요. 부수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부차적인. 부수적이고 부차적인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걸까? 아니면 메인은 아니라는 걸까? 메인이 아니죠. 약간 덜 중요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우연한이에요. 그러면 뭐랑 겹쳐? 캐주얼의 우연한과 인시덴탈의 우연한이 겹치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다행히도 이 뜻과 이 뜻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본인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말하는 단어에서 뭐 8, 90%를 원래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 단어를 지금 열심히 외워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단어를 들으면서 본인의 단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 그러면은 이렇게 우연한까지 외울 수 있는 여유는 없어요, 사실. 그냥 나왔을 때 내가 지문해서 알려주고 그때 한 번 더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나는 괄호를 쳐줄게요. 여기까지 알아두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밑에 sou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솔로의 변형이라 생각하면 돼요. soul 자체가 형용사고 유일한 단독의라고 써져 있죠. 우리는 지금 부사가 붙은 친구들을 볼 건데 solely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단지 혼자서 이런 뜻이에요. 홀로라는 맥락이고 only도 사실 무슨 뜻이야? 우리 오직이란 뜻이죠. 누구누구만 얘도 단독으로랑 같은 뜻이라서 사실 얘랑 같고요. 얘랑도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뭐냐? exclusive라는 단어는 내가 한번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지만 복습해 줄게요. 우리 include가 무슨 뜻이야? 말로만 한다? 포함하다죠. 포함하다의 반대말이 뭐야? 배제하다죠. 뭐라 쓰겠어? x가 붙으면 돼요. exclude. 제외하다, 배제하다. 그러면 이 단어가 형용사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exclusive가 되겠죠. 이게 형용사면서 제외하는 에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배타적인 이란 뜻이 됩니다. 배타적인 게 뭐냐면 나만 갖고 있는 거야. 독점한다는 거예요. 나 빼고 나머지는 다 못한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exclusively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배타적으로 단독으로 라는 뜻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외울 게 아니라 only랑 같은 뜻이 돼버려요. 나만 갖고 있는 거 exclusively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결국엔 맥락이 다 비슷하네 라고 기억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154페이지 마지막 단어 되게 중요한데 solitary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도 솔로의 솔에서 온 거야. 요거랑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ry로 끝났으니까 형용사고요. 혼자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감정적으로 가주면 고독한, 고립된 이런 뜻이다. 그러면 솔로에서 나온 solitary인 거야. 근데 내가 오른쪽에 써놓은 단어는요. solidarity로 비슷한 듯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단어는 solid 있죠. 이거 원래 고체지. 근데 내가 어떤 뜻도 알아두라 그랬어? 견고한, 단단한, 굳센 이런 뜻까지 알아두자 했잖아. 견고하다는 게 뭐야?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견고하잖아. 물질 같은 거. 벽돌이 딱딱하고 견고하죠.
혹은 사회 구조가 견고하다 이런 식으로 우정이 견고하다 쓸 수 있죠. solidarity는요 일단 명사고요. ITY로 끝났으니까 명사인데 견고해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이미지거든. 그래서 연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너무 어이없죠? 그러니까 solitary랑 solidarity가 비슷해 보이는데 뜻으로 봤을 때 서로 반대말에 가까워요. 품사는 다르지만 이해됐어? 그러니까 solidarity는 solid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끈끈하기 때문에 연대구나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되게 주의해줘야 되는 얘도 주의해야 되고 얘도 주의해야 되는 단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외워두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sophomore가 나왔더라고. 요거 근데 아는 애들은 알 것 같은데 다 대학교 학년을 나타냅니다. freshman이 1학년 신입생이고요. sophomore가 2학년이고요. 3학년이 junior, 4학년 막학기 요게 senior예요. 이건 그냥 알아야지 모르면 해석이 안 되고요. 의외로 요 친구들이 쉬운 유형, 일치, 불일치 유형에서 만약에 뭐 그 여자는 뭐 소포모어 시기에 무슨 상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2학년이잖아. 근데 그거를 선지에서 4학년이라고 하면 틀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약간만 시간 들여서 외워놔야 되는 단어들이다. 원래는 알고 있는 게 정상이고요. 몰랐으면 빨리 당장 외우세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20가고 좀 길어졌네. 16에서 20이 긴데 만약에 21에서 25를 찍었을 때 영상이 너무 길면 조금 이제 반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앞부분의 단어들보다 단어 자체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가서 설명이 좀 길어졌어. 근데 사실 1에서 15과의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한 이미지는 좀 있어요. 중요한 다이어, 더 기본 어휘. 근데 여기는 약간 응용 버전이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 필기 16에서 20과 필기 버전이 필요한 사람은 카톡 주면 바로 보내줄게요. 그러면은 20과까지도 열심히 외워주면 됩니다. 파이팅!